달 서구의 행정 서비스와 평생학습 기능을 한 공간에 담은 월성 1동 복합청사가 지난 16일 문을 열었습니다. 달성 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제319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달서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주민들이 직접 보훈 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달성구는 화원전통시장 인근에 주천안 해소를 위해 추진한 공환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6월 10일부터 무료 개방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0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외식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 대구로를 통해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가 추진하는 모두의 문화, 현풍 육아 구직권역에 찾아가는 힐링꽃 문화 행사가 지난 17일 구지면 구리마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의회 이영빈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지역 중견작가 사인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전 2025 리딩 아티스트전을 오는 7월 19일까지 미술관 스페이스 하이브에서 개최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특별기획전 양자과학기술 팝업 전시 마법동화 신비한 양자 이야기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에 6월 1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 행정서비스와 평생학습 기능을 한 공간에 담은 월성 1동 복합청사가 지난 16일 문을 열었습니다. 월성 1동에 새롭게 들어선 복합청사 개소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 구의원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막식과 축하 공연, 시설 관람이 이어졌습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연면적 5,747제곱미터 규모로 신축됐으며 총 24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1층에는 민원실과 상담실,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와 다목적실이 마련돼 더욱 편리한 민원 처리와 주민 간 소통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3층부터 5층까지는 지역 최대 규모의 달서 평생학습관이 입주해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연령과 관심사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월성 1동 복합청사가 우리 월성동 주민뿐만 아니라 달서 구민의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그동안 주민들이 많이 누리지 못한 평생학습에 대한 공간과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저희들 직원들이 함께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서구는 앞으로 북, 번역, 동을 연계한 통합평생학습체계 구축하고 성인학습 유형검사 및 학습 컨설팅 제공, 학습 동아리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달서 평생학습관을 지역 학습 문화의 중심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319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민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정례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영동 의원이 고령화시대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 신다룩 의원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촉구, 양은숙 의원이 공공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 관리 방안 모색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17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가 진행되며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현안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6월 3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9회 정례회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은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한결같이 성원을 보내준 27만 국민들께 감사하다며 지난 1년의 도전과 변화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국민 모두가 행복한 달성을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달서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주민들이 직접 보훈 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달서 보훈길 따라 나라사랑이라는 이번 이벤트는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보훈시설을 직접 찾아가며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대구 사범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이 있는 두류공원, 민족전기탑과 파리장서비가 자리한 월곡 역사공원, 그리고 상원고 6.25 참전호국 영웅명비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까지 총 5곳 중 3곳 이상을 방문해 인증하면 됩니다. 이벤트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며 인증을 완료한 선착순 140명에게는 지역 특산물인 달토기빵 교환권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1365 자원봉사 포털 갈등, 요건을 충족한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 실적 2시간도 함께 인정됩니다. 달성구는 화원전통시장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공안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6월 10일부터 무료 개방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임시주차장은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399-1번지 예전 화원교회 부지에 위치하며 총 46명 규모로 약 1,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시장과 인접한 위치 덕분에 장날 주차난 해소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주차 편의 개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개발 계획이 없는 유유부지를 토지 소유주와 임대계약을 맺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공익사업으로 무료 개방과 함께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편 달성구는 이외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공안지 11개소를 추가로 임차해 올 8월까지 228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안지 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10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외식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대구로를 통해 특별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소비 쿠폰 행사는 배달 음식 또는 포장 주문을 2만 원 이상 3회 결제할 경우 다음 달 1일에 1만 원 쿠폰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더해 요일별 할인 쿠폰과 결제 방식에 따른 추가 할인도 함께 적용됩니다. 수요일에는 전통시장, 목요일은 골목상권에서, 금요일은 달성군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대구로페이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5% 결제 할인이 더해져 이른바 3중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며 총 6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 모두의 문화 현풍육아구지권역 찾아가는 힐링 꿈문화가 지난 17일 구지면 부리마을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모두의 문화는 달성군 지역문화를 활용해 지역민과 예술인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며 자체 기획을 통한 지역의 현안 및 이슈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는 모두의 문화를 통해 국민 모두 함께 달성군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그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호혜로운 문화도시 달성을 만들 계획으로 지난 3월 시민그룹 30개, 예술가 그룹 20개, 프로젝트형 그룹 4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찾아가는 힐링 꽃문화는 현풍육아구지권역 시민그룹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꽃바구니 센터피스 만들기 등 직접 찾아가는 꽃문화를 체험하고
꽃에 얽힌 추억과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는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이 꽃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와서 여러 가지의 꽃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함께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어서 달성문화도시에서 진행하는 모두의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어르신은 어린 시절 산에 올라 꽃을 따던 기억이 떠올랐다며 오랜만에 꽃을 직접 만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정겹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 꽃꽂이 하면서 행복했고 즐겁고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일이 있도록 해주세요. 한편 달성문화도시센터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예술인 누구나 일상 속 다양한 지역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지역 문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달서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원 여러분, 달서구의 이영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정치적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극단화된 정치 환경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근본 원인인 정치의 본분 상실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을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이념적 대립은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서로를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나 결혼, 심지어 친구와의 술자리조차 꺼린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개인의 삶과 인간관계, 그리고 공동체 신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걸린 정치 현수막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정책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상대를 비방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문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어쩌면 정치가 낳은 사회적 혼란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갈등 환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는 혐오와 극단적 표현이 넘쳐나고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이 정치적 혐오 표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타협과 협력이 아니라 적대와 분열이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 현수막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 홍보를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현수막은 극단적 지지층의 환호만을 노리는 정치적 배설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치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정치의 본분입니다. 2023년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5개 광고물법 정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혐오와 비방, 갈등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는 그 표현의 자유를 얻는 이익보다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작용과 갈등이 훨씬 더 큽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에 앞서 그 영향과 책임을 깊이 고민하고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언행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민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바로 분열과 적대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행위를 성찰하고 어른들 역시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적 갈등은 저출생 위기만큼이나 심각한 위협입니다. 정치가 더 이상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다시 거리 곳곳에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이 걸릴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현수막이 게시될 경우 즉시 철거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법 이전에 국민의 행복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먼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북구의 한 국회의원 현수막을 훼손한 70대 시민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인의 합법적 증오 조장과 시민의 불법적 저항이란 이중적 잣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입니다. 정치인은 정당법 뒤에 숨어 자극적인 문구로 갈등을 조장하고 분노한 시민이 이를 훼손했습니다. 물론 법을 어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현수막 하나의 관용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은 깊은 유감입니다.
2002년 한 정치인은 농민대회에서 농민이 던진 계란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걀을 맞아 일이 잘 풀린다면 얼마든 맞겠다. 정치인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들 화가 좀 안 풀리겠나. 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부디 정치가 본분과 품격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이 지역 중견 작가 사인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전 2025 리딩 아티스트전이 오는 7월 19일까지 미술관 스페이스 하이브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중견 작가들의 예술성과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창작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올해 선정된 작가는 미디어 아트의 김희선, 서예의 이정, 회화의 신윤과 정지현으로 각기 다른 매체를 통해 동시대 감각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미발표 신작들을 선보입니다. 작품 외에도 작가 인터뷰, 영상과 아카이브 자료가 함께 전시돼 관람객이 작품의 의미와 배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작가와의 만남은 7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참여 신청은 대구시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특별기획전, 양자과학기술 팝업 전시, 마법동화, 신비한 양자 이야기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을 맞아 마련된 것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양자 과학을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전시는 본관 2층 약 64평 규모의 특별 공간에서 진행되며 동화, 영상, 보드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양자역학의 원리와 응용 기술을 소개합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통신 등 첨단 기술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복잡한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양자 과학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1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비의료인력 감염병 예방교육, 친환경차 신기술 교육, 식중독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부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감염병 노출 위험이 높은 비의료 종사자들의 감염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바른 손 씻기, 개인 보호구 착달의 방법, 감염 발생 시 대응 요령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돼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달서구는 지난 14일에서 15일까지 이틀간 지역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자동차 신기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 정비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영남이공대학교와 협력해 고전압 안전 이론 및 실습, 해브 EV 차량 분해 조립,
고전원 배터리 실습 등 16시간 과정의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달서구는 지난 16일 구청 구내식당에서 식중독 발생, 현장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해 신속 대응과 확산 방지 역량을 점검했습니다.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위생과 보건소 대구시 위생정책과 등 관련 기관들이 협업해 급식 환경 조사, 보존식 및 조리기구 검체 채취, 환자 인체 검체 수거 등 역학조사를 실전처럼 수행했습니다. 훈련 후에는 평가회를 통해 개선 사항을 공유하며 앞으로도 반복 훈련과 교육을 통해 식품안전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제38회 키와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종합대회에서 대구 수상스키협회 소속 선수들이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아는 소식입니다. 이번 대회는 강원도 수상스키협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춘천시 등이 후원했습니다. 특히 2025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함께 치러지며 더욱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수상스키 부문에서는 김시영 선수가 프로부 남자 부문 2위를, 이혜림 선수가 오픈부 여자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웨이크보드 부문에서는 신현정 선수가 1위에 오르며 대회 챔피언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대회의 우승자로 챔피언 빕을 입고 출전한 신현정 선수는 걱정도 아쉬움도 많았던 시합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푸른방송 그린레일즈팀, 대구협회, 그리고 늘 응원해주시는 다카오팀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구협회 관계자는 꾸준한 훈련 인프라 구축과 지역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전국 무대는 물론 국제대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를 통해 선발된 선수들은 오는 8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세계수상스키 선수권 대회 출전권을 확보하게 되며 대구 출신 선수들의 국제무대 도전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에 6월 하반기 대관 신청 접수를 12월 24일까지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대관 신청 대상은 달성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5인 이상의 생활문화 동호회 및 예술단체로 대관료는 무료입니다. 대관은 1일 1회 최대 4시간 주 2회까지 가능하며 센터 운영시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는 2021년 6월 옛 대평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 동아리실, 공작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연습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다목적실은 방음시설과 함께 드럼, 키보드, 믹서, 앰프 등 음악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 대관 신청서에 장비 사용 희망을 적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외 운동장도 별도 협의를 통해 대관이 가능합니다. 대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문화도시센터가 송해기념관 문화아카데미 하반기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 중인 소식입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상반기 큰 호응을 얻은 달성치유명상, 달성자연인문학, 달성역사문화산책, 영재 학부모 아카데미 등 4개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도 이어갑니다. 프로그램은 7월부터 달성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됩니다. 달성 역사문화산책은 달성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총 10회 진행되며 생활사, 인물사, 문화사 중심의 강의와 문화유산 체험으로 구성됩니다. 전영권 명예교수, 심우섭 전 교육장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달성자연인문학은 올해 8회에서 10회로 확대돼 오행과 철학,
마을 탐방 등 이론과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영재 학부모 아카데미는 지역 초, 중학생 학부모 대상 인문학 교육으로 자녀 교육과 인성 함양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강의가 진행됩니다. 또한 달성 치유 명상은 소리 명상, 감정 탐색 등 실습 중심의 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총 10회 운영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달성문화재단 및 달성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성곡초등학교가 지난 10일 5학년 다 함께 더불어봉사부 학생들이 이곡 장미공원에서 플로깅 봉사활동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플로깅은 걷거나 달리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입니다. 이날 학생들은 학교 인근 이곡 장미공원을 걸으며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수거한 쓰레기는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장갑, 집게, 쓰레기 봉투 등을 스스로 준비해 안전하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무진 학생은 평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이곡 장미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플로깅을 하니 주변이 깨끗해졌고 어르신들께 칭찬도 받아 뿌듯했다며 앞으로는 저부터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영자 교장은 이번 플로깅 활동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에 참여하고 그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기꺼이 봉사에 참여해준 학생들이 참 대견스럽다. 오늘의 경험이 아이들 마음속에 장미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성으로 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가중학교가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 자발적 체육 참여를 위해 올해도 스마일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육아 미라클 모닝, 아침 걷기, 슛스포츠, 스마일 요가 러닝 크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성취감과 자율성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김명희 교장은 학생들이 즐겁게 운동하며 건강한 습관과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6월 1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1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공약이행 고민평가단 회의를 열고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추진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고민평가단과 주민배심원단 등 총 28명이 참석해 공약 이행 현황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달서구는 현재 일자리 선도 혁신경제도시, 공간복지도시, 문화관광도시, 힐링녹색도시, 명품교육도시, 소통행정도시 등 6대 분야에서 59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배노인 종합복지관,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달서별빛 천체과학관 등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도 소개됐습니다. 회의에선 이미 조성된 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와 운영 개선 등 실질적인 의견도 제시됐고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역 내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자동차 신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차 정비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영남 이공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 과정은 총 16시간으로 고전압 안전 이론 및 실습, 전기 하이브리드차 분해 조립, 고전원 배터리 실습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돼 정비업 종사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달서구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대구, 경북 지역 최초로 미래차 정비 교육을 개설하는 등 정비 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구 수상 스포츠가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 수상스키협회는 최근 강원도 춘천의안호에서 열린 제38회 전국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종합대회에서 소속 선수 3명이 입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2025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전국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으며 대구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수상스키 부문에서는 김시영 선수가 프로부 남자부 2위, 이예림 선수가 오픈부 여자부 1위를 차지했고 웨이크보드 부문에서는 신현정 선수가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하며 대회 2연패를 이뤘습니다. 협회는 이번 성과에 대해 대구 수상스포츠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뜻깊은 결과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유망인재 발굴과 국제무대 진출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입상 선수들은 오는 8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확보해 세계 무대에서의 활약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6월 16일 군청군민소통관에서 6급 이하 공무원 26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젠더발전소 허지원 대표가 강사로 나서 모두가 편하게 느끼는 성인지적 스몰 토크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공감 중심의 강의로 직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양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실효성 있는 성인지 정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현풍읍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포산공원에서 열린 제6회 비슬 청소년 어울림 축제가 청소년과 주민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현풍, 류가 지역학교와 청소년 기관들이 함께 준비한 체험부스와 청소년들의 재능이 빛난 무대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으며 달성 소방서와 연계한 심폐소생술 체험 등 실용적인 활동도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심규룡 위원장은 비오는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길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